입니다. 심화 문제 강의를 찍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반 나누어서 찍을 거고요. 지금 찍는 심화 문제는 1번부터 12번까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13번부터가 궁금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번부터 이후 답안지 교체를 원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빙고령이 울리면 즉시 답안지가 홀수됨을 인지하십시오. 네, 다시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중간고사 때 한번 다루었었던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풀이 가지고 오고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G'0인데요. G'0을 구할 때 예상하시는 것처럼 목미분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G'X를 저는 구해봤습니다.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한 거, 그리고 그것을 분모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식에서 쳐낼 걸 쳐내고 G에다가 0을 대입해 주었습니다. 0을 싹 다 대입해 주면 문제에서 제시한 F'0에서 F0 뺀값이 분자에만 남게 되고요. 최종적인 계산 결과 2분의 1이라서 답은 3번입니다. 기출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목미분법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G'파이와 G파이 사이의 값을 주고 F'파이와 F파이 사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이 식의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줌으로써 저는 목미분법을 조금 피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같은 1번 문제에서도 사실은 양변에다가 이 식 곱해줘서 목미분법 피하고 곱미분법 쓰셔도 되긴 합니다. 자, 주어진 식 먼저 우리 F파이, F'파이 등 알아야 되니까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해 준 다음에 또다시 X는 파이를 대입해 줍니다. 마이너스 F'파이라는 값이 G'파이에 의해서 정의되는데요. 문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니까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해 보니 최종적으로 F'파이의 값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파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두 친구의 비율 관계,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 쌍방 대입을 해 주니까 이만큼의 값만 남게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먼저 fx는 다음과 같이 이 x제곱을 ln으로 나눈 거고요. g2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g라는 함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g라는 함수가 묶여있는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의 미분계수가 10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미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데 있어서 힌트, 그러니까 값으로 제시된 게 가번 조건입니다. 가번 조건의 팁,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최종적인 가의 좌측, 좌변 계산은 4배의 G'2가 돼서 G'2의 값은 2로 계산이 됩니다. 자, 나번 조건을 말로 쓰면 이 얘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면 다음과 같은 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의해서 식을 정리해보니까 결국에는 F'G2의 값이 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G2의 값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데 겉껍데기인 F' 알고 있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니까 F'x는 2의 x제곱이 되겠죠. 결국에는 x자리에다가 G2를 넣은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이 5가 되면서 G2는 2에 이만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로그 2의 5, 답은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관한 항등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을 때 F'파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파이 값을 구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양변을 미분해야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 프린트 갖고 계신 거에서 이 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변의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돼서 x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파이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F'파이의 값이 F'0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F'0도 알아야 되니까 또 x자리에다가 0도 대입해 본 겁니다. x에 0을 대입해 보니까 얘도 0, F'0이 되고요. 이쪽도 2분의 1의 사인 0이니까 이쪽도 F'0이 되면서 F'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0의 값이 3분의 2임을 잘 구해내셨다면 이 식을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입해 줌으로써 F'파이 값 마이너스 3분의 2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5번 문제부터는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번 같은 경우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dy, dx라는 친구, y라는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4배의 sin t
그 다음에 4배의 sin t, 코사인 t가 되고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식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줄게요.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분자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2분의 3이 됩니다. 3 루트 3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것으로 2 루트 3, 답은 4번입니다. 매기변수 미분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좀 어려워졌죠. 음함수 미분법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실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야 될 때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었냐? y도 x에 관한 식이라고 취급해서 주어진 음함수 식을 미분할 때 y를 미분하는 경우 y'이 뒤에 따라 붙어야겠습니다. 문제는 잘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B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이라고 했고 A와 B 사이에 순서 관계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조건에 의해서 B 빼기 A가 2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우리의 이 곡선 C, 음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2x 빼기 y 빼기 x의 y 프라임 더하기 2y의 y 프라임의 값이 0입니다. 식을 정리해서 dy dx, 그러니까 y 프라임만 남겨서 써주면 다음과 같이 x 빼기 2y, 2x 빼기 y가 됩니다. 물론 이 식은 x가 2y가 아닐 때만 성립하겠죠. 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두 직선의 기울기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대입을 수행해 준 겁니다. b 빼기 a가 2라는 조건으로부터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서로 역수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알파 빼기 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2단원 삼각함수 쪽에서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결과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 3분의 4라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이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값 쭉 씌워주고요. 두 개의 값의 탄젠트, 그러니까 알파에서 알파 빼기 1 하고 플러스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이요. 요거 덧셈 정리 활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절대값 결국에는 아래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요 값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쳐내면서 1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풀 때 다음과 같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플러스 3분의 8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로. 자, 이렇게 해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3, 아래쪽에서는 3분의 1과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요. 알파의 값으로부터 우리는 a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4개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의 조건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1보다 큰 5일 때만 우리가 최종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의 값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조건에 의해서 b의 값은 7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안 쓴 게 뭐냐면 a와 b라는 점, 여전히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a, b 또는 b, a 중에 어느 하나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5, 7을 곡선에다가 대입해 주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39, 따라서 전체적인 합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y는 f의 인버스 x라고 할 때 이 친구의 도함수 dy dx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또는 f에다가 f 인버스,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f 인버스를 집어넣은 게 항등함수 x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도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상황에서 우리 이번 심화 문제들은 대체로 f의 인버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새로운 함수 g가 f의 역함수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g'(x)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f 인버스 대신에 g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가 g라고 했고요. g'a가 8분의 1이 되게 하는 a와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여기 이 값이요. 이 값은 결국에는 G'A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G'A 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자, G'A 분의 1이니까 이 문제 벌써 8이라는 값은 나온 겁니다. 여기 8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자, G랑 F의 역함수 사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합성했을 때 X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G'A라는 게 요 값으로서 8분의 1이 돼요. 주어진 X에다가 A를 대입해 준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F'의 GA의 값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GA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A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F'이라는 식이 뭔지는 알아요. 주어진 fx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에다가 g의 a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g의 a를 2에다가 넣은 값을 라지 a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이 값이 8임으로써 최종적인 3차 방정식 3의 a의 세제곱 잠시만요. 네, 6a의 제곱 더하기 4a 빼기 8 이퀄 제로라는 3차 방정식이 생긴 겁니다. 근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합시다. 여기에다가 2 넣으면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 거라고 믿고 갑니다. 이렇게 되어서 주어진 3차 방정식 라지 a 빼기 2에다가 3a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이 값이 0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식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라지 a의 값, 즉 2의 g의 a승 이 값이 2가 됨으로써 g의 a라는 값 ln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이제 a라는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g의 a가 ln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의 ln2를 넣은 게 결국 a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f에다가 실제 ln2를 주어진 fx 식에다가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8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됩니다. 주어진 식에 잘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값이 4가 되고요. 얘가 최종적으로 a, 그러니까 a의 값은 4가 됩니다. 결국에는 4 더하기 8 해서 최종적인 답 2번입니다.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기출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조건으로 제시된 거 F'0의 값이 일단 양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fx의 역함수가 g인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식의 역함수가 gx라고 되어 있고 f와 g에 대한 관계식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g1과 g'1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g1과 g'1을 각각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요. 이 식에다가 g를 합성한 값이 x가 된다. 라는 이 관계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왜 G'1도 구해야 되거든요. 양변 미분해서 다음과 같은 복잡한 식 구할 수 있겠고요. 먼저 G1의 값부터 알고 싶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줍니다. 이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결국에는 G1의 값이 1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식 미분한 식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대입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쭈루루룩씩 나오면서 우리는 G'1과 F'2를 곱하고 4를 또 곱한 게 1임을 알 수가 있어서 다음에 아래쪽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래쪽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친구 양수라는 거예요. 문제의 조건에 있습니다. G'1이 양수인 값만 가져가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식인 거예요. 이 파란색 식을 편의를 위해서 스타라고 합시다. 자, 이 스타라는 식의 양변에다가 G1을 곱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계산한 이 계산 쓰고 싶거든요. 양변에 G1 곱한 다음에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4분의 1임을 얻어냅니다. G'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 값 중에서 얘는 버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G'1이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1 더하기 4분의 1 답은 5번으로서 문제에 나와 있는 1번입니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확인해야 되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곡선이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건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서로 무슨 사이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서로 역함수 사이입니다. 역함수 사이라는 말은 가운데에다가 직선 y는 x를 그으면 거기에 대칭인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요. y는 x라는 기울기 1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서로 수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어서 교점이 하나 P, 하나 Q인 경우 이 P와 Q도 서로 무슨 사이임을 알 수가 있냐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이라는 친구를 잡을 거예요. 뭐냐면요. P와 Q의 중점이요. 이 중점을 잡으면 결국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 대신에 선분 PM의 길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렇게 제일 멀어지는 지점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보단 아까 여기 있는 이 그림보단 얘가 조금 더 거리가 길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순간, 이렇게 되는 순간 P가 어느 순간이냐? 바로 접선이 Y는 X와 평행한 순간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수업 한 반에서는 얘기를 했을 건데요.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지면 위에서의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곡선의 높이가 언제 최고가 되냐? 언제 최고가 되냐면 바로 곡선에서의 접선이 지면과 평행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만약에 평행하지 않았다면 걔보다 조금 더 위쪽 또는 평행하지 않았다면 걔보다 조금 더 왼쪽에 아까보다 거리가 더 먼 지점들이 존재할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점을 찾으면 되는 거냐? 점 P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순간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점피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둡시다. 점피는 여전히 이 지수함수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요. 베타는 2의 알파 빼기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1이 바로 2의 알파 빼기 4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알파의 값이 4 그리고 베타의 값이 1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점은 4,1이었던 거고요. 이게 주어진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있는 직선입니다. 아니, 점입니다. 여기를 지나게끔 k를 세팅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1이 마이너스 4 더하기 k, 결국에는 k가 5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1이라는 요 점을 지날 때 k 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4,1을 대입해 준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을 찾는 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 아이디어 싸움이 이 문제에서의 키였겠습니다.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니까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건데요. 논리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와 B를 곱한 것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정식이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에요.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방정식 우리가 진짜 식으로 풀 수 없으면 그래프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등식이네요. 자, 그래프로 접근하면 저는 좌표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곡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정식, 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y는 ax가 얘보다는 항상 작은 위치, 얘보다는 항상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줘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직선이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기울기가 음수였다면 만나는 교점이 생기면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자, A, B의 최소를 구하는 게 여전히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B의 값을 음수로 만들 수 있으면 A, B의 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같은 기울기라면 요것보다는 요게 A, B가 더 작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를 최대한 음수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B를 어떤 음수 하나로 고정시켜 놓으면 B가 어떤 하나의 음수였다면 이 상황보다는 이 상황일 때, 그러니까 곡선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 B의 값은 더 작아질 거예요. 예상해 봅시다. 예컨대 B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A가 3인 순간과 A가 2인 순간 중에 A, B의 값으로서 더 작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B가 음수로 고정되었다면 A는 최대한 키워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Y는 2의 X 빼기 2에 접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왜 접하게끔 만들어야 되냐? A의 값을 더 키워야 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B가 여기 어디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B를 더 내릴 거예요. 이제는
여기 2의 x 빼기 2에 접하면서 b를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b를 이렇게 내릴 건데요. 내리다가 어느 순간이 가장 b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순간이 될 거냐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y는 2의 시험監督관께서는 평가 관리실로 오셔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수령하고 고사실로 입실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상황이 이렇네요. 급하게 찍느라 그래요. 자, 이 아래쪽에도 접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요 상황에서 B가 음수인 것보단 이 상황에서 B가 음수인 게 A도 더 가파르고 B도 더 아래쪽에 놓이니까 A, B가 점점 작아지는 걸 거거든요. 그러나 무지성으로 막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가파르다가 여기 뚫고 지나가 버리면 이때도 낭패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최대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되 어디까지 세울 수 있냐? 여전히 아래쪽에 있는 곡선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는 순간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림이 잘못 그려졌네요. 이 그림 그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갈게요. 어쨌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y는 ax 더하기 b라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일 때입니다. 공통 접선일 때예요. 그럼 진짜 이제 이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접점 하나 생겨서 t,2의 t 빼기 2승, 이쪽에도 접점 하나 생겨서 이쪽에서는 s,-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첫 번째 접선은 y는 2의 t 빼기 2의 x 더하기 1 빼기 t의 2의 t 빼기 진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의 접선도 고려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아니네요.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의 x 빼기 1 더하기 s의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서로 같아야 되고 요 값들도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오른쪽에다가 식을 써보자면 2의 t 빼기 2랑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이 같아야 되겠고요. 2의 t 빼기 2에다가 1 빼기 t 곱한 거,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s 빼기 1 곱한 거,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t 빼기 2랑 마이너스 s 더하기 1이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쳐내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s 빼기 1이 같다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연립하면요, t의 값이 2분의 5가 되고 s의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이를 다시 대입해주면 결국에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 루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루트 2가 됩니다. 이 값이 a고 이 값이 b이기 때문에 a, b의 최소인 순간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 값을 제곱해달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4분의 9의 2의 제곱, 답은 13이 됩니다. 공통접선인 이유 설명드렸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기출문제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 어쩌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이 같대요. 저 이 값 u라고 둘 거예요. gx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x는 3에서 극대이고 g3의 값이 1이에요. 근데 gk 구하래요. 자, gk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k, 주어진 식에 k를 집어넣어야 돼요. fk, 그러니까 fk를 알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모양새가 좀 특정 지어져야겠죠. 결국에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두 개의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fx 다음과 같이 식을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gx라는 이 복잡한 식 있죠? 이 복잡한 식이 갖고 있는 조건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에서 극대, 3에서의 함수값 2. 그래서 먼저 3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G'3의 값이 0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G'X를 실제로 구해보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 식입니다. G'3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3 대입해 준 거예요. 자, 요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에서 이 값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든요. 근데 F'M이 0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겨서 3에서의 함수값과 3 빼기 2k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아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0인 순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요, k가 0이 된다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서 k는 0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F'0이 0일 수 없, F'3이 0일 수 없다는 거 알게 돼서 요 식이 0이에요. F3이 1 빼기 K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3 주어진 식에다가 다시 3을 대입해보면 여기 F3이 1 빼기 K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줘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1이 됩니다. 결국 뭐냐? F의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조건도 구했습니다. 지금 복잡해요. 자, 1 빼기 K랑 마이너스 1이 최종적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K의 값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 U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fx가 어떻게 생겼냐? x 빼기 3, K에다가 2 넣으니까 x 더하기 1 빼기 1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더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GK 구하라고 했죠?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여기서 F의 2의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거죠.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 4차식이래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번입니다. 변곡점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2번 미분 하셔야겠죠. 저는 진짜로 2번 미분을 했지 뭡니까? 2번 미분을 해서 2'의 개형을 분석해보니까 2차 함수로서 1, 2일 때 x축과 만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를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죠? 2, f2가 진짜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면 f에다가 2를 실제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f에다가 2 넣어요. 그러면 27분의 1에다가 16, 48, 38이 되겠네요. 이렇게 쳐내지고요. 얘네 계산하면 54를 27로 나눈 거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옳은 말입니다. 니은번 보겠습니다. fx가 x가 되게 하는 것 중에 실근인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fx에서 진짜 x를 빼보는 거예요. 27분의 1로 묶어줘서 식 정리하면 x의 4제곱, 6x의 세제곱, 12x의 제곱, 빼기 19에서 27, 8x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이 생겼나요? 일단 27분의 x로 꺼내요. x의 세제곱, 6x의 제곱, 12x 빼기 8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에요. 바로 기억 안 나면 조립제법 쓰셔도 됩니다. 27분의 1에다가 x에다가 x 빼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그림 수투에서 배운 수준입니다. 여기 0일 때, 2일 때요. 아래로 볼록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인 겁니다. 따라서 실근 중에 양수인 것 x는 2 하나밖에 없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은 참이에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접어 올린 그래프를 고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친구를 접어 올리면요, 0과 2에서 접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본 모양은 그대로 있고요. 다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f'2의 값도 0이 되고 f의 2'2의 값도 0이 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지점입니다. 접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으로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따라서 여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요 그래프를 봤으니까 fx 빼기 x라는 친구가 fx 빼기 x로 나올 거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러나 fx 빼기 x에다가 마이너스 분치체로 나올 거예요. 0과 2 사이일 때는요. 따라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수식으로 판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